클리프턴 드웨인 블룸필드 앨버커키의 사신이야 사신.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지역에서 5명을 연쇄살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여동생하고 같이 범행을 저질러 가지고 아이고야. 세트로 이제 범죄 가족이 남매가 또 교도소 가는 상황도 있었고요. 연기자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희한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새끼 이 얼굴 가지고. 네, 오늘은 뭐 염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뭐 하는지 다 아실 거고. 네, 이거 보니까 요거는 어디야 그 미국이에요. 근데 얘는 범인같이 생겼네. 네, 범인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진정하게 범인같이 생겼지. 이 새끼 이렇게 그 상다구리 들이대면 무섭겠어. 네. 클리프턴 드웨인 블룸필드. 네. 이름도 어려워. 예. 클리프턴 앨버커키의 사신이야 사신. 죽을 사자에다가 그러니까 죽음 사신이네. 예. 클립턴 드웨인 블룸필드라고 잘 안 알려진 연쇄살인범인데 지금 교도소에서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놈이네. 예, 살아 있고 FBI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수사를 연방보안관 아시죠? 연방보안관. 연방보안관 쪽에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그래도 잘했네. 네, 잘했어요. 수사를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건 정도는 그 5명 살해한 걸로는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5명. 한 명은 확실하게 얘가 죽였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 4명은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5명 유죄 확정됐고 한 명은 더 이제 추가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6명 정도로 보내. 예, 그리고 이제 지역 경찰하고 US 마샬 서비스 있잖아요. 그 연방보안관실에서는 5명은 더 얘랑 관계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연쇄살인범들이 교수님 다 보면 뭐 이제 성적 쾌락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강도 살해 연쇄살인범이에요. 강도. 예. 재물 관련된.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수법도 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릴 적부터 아주 악질적인 걸 너무 많이 보여줘 갖고 이 새끼 얼굴도 악질같이 생겼어. 그지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성장 과정 관련해 갖고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1969년 3월에 출생했어요. 그럼 나이도 안 맞네 지금. 알만해. 저랑도 몇 살 차이 안 나요. 60도 안 됐어요. 안 됐고 그 뉴멕시코 앨버커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만 주로 이제 연쇄살인을 계속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아까 앨버커키의 사신 그러는구나. 죽을 사자에 신신자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죽음의 신이다 이렇게 불렸고 당시에 계속 미제 사건으로 이게 남아 버리다 보니까 그 앨버커키 지역에서는 계속 좀 치안 상태에 불안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고요.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범죄 교도소 영화에 출연했어요. 범죄자가 아닌 상태의 신분으로 예. 영화에 출연했는데 네. 교도소 영화 주제로 한 영화에 액션 영화가 하나 출연했다. 있어요. 펠런이라고요. 2008년도에 꽤 유명한 영화예요, 이거. 거기에 또 출연을 했어요. 여기 얘가. 뭘로? 주연이야? 단역으로 이제 단역으로. 예, 연기자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희한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새끼 이 얼굴 가지고. 네. 그런 역할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지역에서 5명을 연쇄살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주장으로는 여기저기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왔다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요. 얘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드라마하고 영화를 좀 시리즈를 다 봤대요. 근데 안 나와? 근데 다 잘린 거 커팅한 걸로 출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새끼 다 생긴 게 편집 처리됐구나. 인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펠론에는 그대로 제대로 나온 네, 모양이야. 펠런은 제대로 나왔어요. 성장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애리조나주에서 태어났어요. 뉴멕시코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고요. 애리조나에서 태어났고요. 킹메인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잘 안 나오는데 좀 기사를 찾아보면 현찮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도 아니고 좀 현찮은 부모에다가 아이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잘 신경을 안 썼대요. 그게 방관한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학대당한 건 안 나오는데 얘가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동생하고 얘하고 같이 범행을 저질러 가지고 아이고야. 세트로 이제 범죄 가족이 남매가 또 교도소 가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이제 처참한 걸로 보여집니다. 콩가루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반사회적 그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때렸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막 때리고 막 폭행하고 금품갈취하고. 나쁜 새끼구만 한마디로. 이걸 유치원 때부터 했답니다. 어려서 아이고야 참. 훌륭하지. 진짜 떡잎부터 시작했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있잖아요. 이때도 요주의 인물이었답니다. 학교에서 하도 애들 두드러 패고 다녀갖고.
이게 10대 때 그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 나와 있고요. 79년도 10살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 기관총 소총 있잖아요. 소총 모양으로 돼 있는 비비탄 총. 아, 있죠. 비비탄 있잖아. 지금 있잖아요. 예. 그 하얀 구슬 통통 지나가는 거.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쏠 때 그 공기로 나가 에어건이잖아요. 에어소프트건이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이 뭐라 그러죠? 그 출력하는 그 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옛날 그 줄이라는 그 물리학자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나가는 총알 그 힘이요. 잘못해서 눈에 박히거나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실명하면 안 되니까. 저희 때가 이거 에어건 유행했을 때거든요. 어릴 적에. 압력이 일정 부분 통제가 돼 있지. 근데 이 자식이 이걸 있잖아요. 개조해가지고. 아, 그 맞으면 그냥. 예,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늘려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애들한테 쏴댔는데 이게 장난 아니었대요. 그래갖고 그거 잘못하면 눈 멀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갖고 이제 쐈는데 이제 애들이 막 많이 다쳤대요. 학교 와서 난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식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거라.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얘 10살짜리잖아요. 예, 얘를 이제 입건을 해가지고 너 그거 왜 쐈냐 그랬더니 얘 재밌잖아 이지랄하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장난으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제야구만. 그 소년보 법원 있잖아요. 그걸로 넘겨버립니다. 얘 문제 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결국 당시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네가 지금 현재 쓴 장난감 그 소총은 네가 성인이 되면 진짜 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아, 이 판단 멋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지금 현재 혼꾸녕을 내주는 게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8세까지 이게 10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의 장기 그 소년원. 야, 오직하면 10살짜리를 18살 될 때까지 갖다가 처박아 놓냐. 예. 이 새끼 엄청 문제가 많았던 놈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10살짜리를? 예. 18세까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자료 번역하고 보면서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야, 이게 아니 보호 처분 같으면 내가 8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소년원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10살짜리를. 예. 그래서 아동 보호 시설이라고 되는데 이 당시 이제 그 미국에서는요 소년원이 있고요 소년 밑에 지금은 이제 좀 연령이 올라갔는데 비행성 아동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따로 관리해? 이게 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게 소년원이에요 사실은 소년원인데 여기에 이제 입감이 됩니다. 그래갖고 아리조나 이거 투손이라고 아시잖아요. 투손? 네, 투손에 있는 그 아동 보호 시설에 입감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간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얘기를 보니까 8년이라고 장기를 때리긴 했는데 애가 좀 반성하는 것 같으면 내보내라 이렇게 좀 약간 그러겠지. 옵션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좀 1년 있다가 나와요. 네,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돌아가도 뭐 하는 짓거리 뭐 뻔하지 뭘. 개버릇 남 안 준 거야? 예, 그러니까 얘가 소년원에 있을 때 되게 또 얌전했대요. 그래갖고 그 보호관찰이나 소년 그 원에 있는 교사들이 얘는 나가도 되겠다 했는데 이게 할리우드 액션이었던 거라. 나오자마자 또 애들 두드려 패고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자가 됐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요. 그 블룸필드 부모한테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애 진짜 교도소 보낼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물어봤더니 얘가 약간 좀 조현병 있는 거 아니냐. 과잉행동 그 장애를 봤었는데 과잉행동 장애가 아니고 너 얘 조현병 아니냐. 갑자기 휙 돌아버리면 애가 이상해지는데 이제 병원에 좀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정신병원에. 네, 정신병 갔는데 클리닉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얘는 지금 계속 폭력적 성향이 갑자기 발현이 되니까 그 진정시키는 약을 좀 먹여야 됩니다. 이런 부모를 설득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매일 좀 애가 와서 상담하는 게 좋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다음에 그 메소리다진이라는 그 조현병 치료제가 있대요. 이걸 좀 계속 먹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근데 나아졌어? 근데 소용이 없어. 뭐요? 약은 먹었고 치료도 받았어요. 얘는 기질적으로 안 되는 애네. 그 나중에 이제 의사가 이 새끼가 이제 약을 자꾸 이제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병원에 올 때마다 이제 앉혀놓고 약을 먹였대요. 약 먹는 거 좀 확인하려고. 근데도 애가 정리가 안 돼. 그러다가 이제 13세 때 있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입장 되면서부터는 오토바이 훔치고 막 이제 시작되는 거지 뭐. 그 동네 교회 있잖아요. 교회 막 들어가서 그 헌금 있잖아요. 헌금함 털고 막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지. 닥치는 대로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얘가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 공부는 제대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쿠어클럭스 클란 아시잖아요. 요것도 유명한데 신생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있어요. 네오나치도 있어요. 아메리칸 네오나치도 있는데
아리안 브라더우드라고. 브라더우드는 유명해요. 예, 아리안 브라 아시죠? 네. 아리안은 백인의 네. 브라더우드. 뭐 혈맹. 브라더우드는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거의 단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얘네가 이제 주로 뭐냐면 그 바이킹족 있잖아요. 네. 아리안족의 조상은 바이킹이다. 북구 유럽의 켈트족이기 때문에 도끼 사용하고 그래요. 네, 도끼 맞아요, 사용. 맞아요. 그래서 아리안우드 좀 예. 유명해요, 이거. 그래서 브라더우드. 그래서 이 아리안 브라더우드에 심취해가지고 이거를 지가 탐닉을 해서 거의 뭐 종교적으로 믿었고요. 1989년에 여동생하고요. 그 피닉스에서 그 강도하고 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납치 시도 이거를 여동생하고 뭐야. 한 10여 차례 해요. 이 또라이가. 그래서 이게 20살 때잖아요. 89년도니까. 이때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동생 끌고 다니면서 여동생 또라이야. 아, 이거 뭐야.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이게 엄청 센 거예요. 그럼 강도에다가 납치미수에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여동생하고 둘이서? 네, 예. 둘 다 건거된 거라. 근데 이제 동생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대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오빠가 하자고 그래서 용돈 준다고 따라다녔을 뿐이고. 그래서 가능성이 예, 있지. 저는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단기형으로 끝났고요. 블룸필드는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아씨, 많이 받았네. 네. 그래서 14년형 선고 받는 동안에 얘가 교도소 들어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우연히 아까 아리안 브라더우드의 신자를 하나 만난 거야. 아. 그 전에 약간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그 혐오 범죄로 잡혀온 애들 있죠. 그러니까 흑인 때리거나 왜 저기 유색인종 때리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만나면서 거기서 신이 나가지고 오이해하면서 이제 자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 재소하는 기간 그러니까 3년 동안 살았어요. 14년 선고받고 1년 짧게 하고 나왔는데 네, 그래서 2002년 출소할 때까지 아리안 브라더우드하고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이거 관련해서 완전히 그냥 매니아 딱 된 상태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문제아들이 그런데 그 들어가 버리면 크게 네. 문제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블룸필드의 상황을 전체를 다 보면 이유 불문하고 싹 다 계속 범죄로만 좀 점철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저지르는 범행 내용들이 대부분 강력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 그다음에 납치 강간. 그다음에 성범죄는 많이는 안 나와요. 희한하네. 얘가 다 희한하게 성범죄 많이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죄물 손괴 그다음에 그 방화 있잖아요. 방화? 뭐 저기 방화 침입 목적 방화 이런 것들로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출소하고 나서 2004년도에요. 그 뉴멕시코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뉴멕시코주 엘버키키 쪽으로 갔다. 예, 엘버커키로 간 게 엘버커키. 예, 2년 동안은 이제 자기 고향에 있다가 2004년 3월에 나 이제 딴 데 가서 살아야겠다. 동네에서 문제하라고 찍혔으니까 그래서 뉴멕시코로 갔고요. 뉴멕시코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로 그 지붕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붕 수리하는 거하고 그 호텔에서 호텔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영선 업무하면서 우리말로 이제 노동했구나. 예, 먹고 사는 거랑 건축. 근데 잘했대요. 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1년 지난 2005년 10월 24일 날 첫 번째 살인이 시작이 된 거죠.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 있는 퍼더러커스라는 레스토랑에서요. 혼자 밥을 먹었대요. 예, 혼자서. 예, 밥을 먹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주차장에 차 몰고 가야 되잖아요. 주차장에 딱 나가는 순간에 카를로스 에스키벨이라는 37세의 남성 하나가 접근해요. 남미 쪽 계통의 히스패닉인데 접근을 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엔 그 지역에서 엘버커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한 사람이고요. 이게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블룸필드한테 쓱 접근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얘 생긴 게 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저씨 내 타입인데 딱 이런 거라. 아, 그 동성애자구나. 예, 카를로스가.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당신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래요. 나도 돈도 많이 벌고 왔는데 나랑 애인하면 좋아. 이러고서 막 주차장에서 이렇게 대시를 한 거라. 열받았구만. 이 순간에 블룸필드가 나중에 연방수사관한테 얘기했는데 죽여버리고 싶었대 그때. 그리고 얘는 동성애적 기질 전혀 없거든. 그래갖고 이 미친 또라이 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얘 행색을 보니까 뭐 지가 뭐 건축업자라고 하니까 이거 돈이나 뜯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빠갖고 몇 대 줘 팔까 하다가 자꾸 이제 카를로스가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럼 너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나랑 사랑을 나눠주면 내가 용돈 좀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 에이씨. 그래갖고 이 순간에 이제 블룸필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너네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요. 얘 차를 타고 또 걔네 집으로 가. 걔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카를로스라는 남성이 블룸필드한테 키스하고 막 애무하고 대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징그러워, 씨. 야 인마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술 처먹고 하면 어떻게 난 맨정신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침대에 옷 벗고 나체 상태로 네가 여자고 내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옷 벗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어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카를로스란 멍청한 놈이 내용도 모르고 옷 홀딱 벗고요. 이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그 집에 있는 면 티셔츠 있잖아요. 이걸 하나 똘똘똘똘 감아가지고 가자마자 덮치고 목을 졸라버린 거예요. 그걸 죽여버렸네. 예, 그래서 목을 졸라갖고 조르는 과정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몇 대 두드러펴서 이제 기절시키고서는 또 딸은 있잖아요. 그 면 티셔츠 있잖아요. 천조각 찢어다가 입에다 물어놓고 재갈 물리고서는 그러더니 목 졸라니까 두드러펴서 죽여버린 거라. 그리고 어이없게 죽어요. 이 카를로스가. 그 미친놈이.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집을 싹 뒤졌는데 집을 뒤졌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 얘는 뭐 지가 부자고 뭐 돈이 많고 어쩌고 했는데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집주인 있잖아요.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좀 시끄러운데 조용히 있으니까 이게 또 새였나 봐요. 그래서 새를 준 그 아파트 주인이 이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 그래갖고 이제 문을 따고 들어와 본 거라. 들어왔더니 이제 나체 상태로 목 졸라 죽였으니까 입에 재갈 물고. 그래갖고 이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범인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갑자기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골 때린 게 뭐냐면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와요. 교수님. 장갑 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우발적인 게 맞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갖고 카를로스라는 37세 남성이 자기 나랑 사귀어볼래 이래갖고 동성애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막상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지문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교수님 왜 저기 전기 작업할 때요 완전 라텍스로 돼 있는 고무장갑 있잖아요. 저렴 고무장갑. 그걸 끼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왜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찢어진 고무장갑 그 약간 파편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아예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룸필드 평소에 갖고 다녔구나. 아예 갖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목졸르는 도구는 거기 아까 말했던 그 면티를 돌려서 말았기 때문에 얘가 일단은 상습범이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애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러니까 집주인 신고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외부 침입 문정이 없잖아요. 가장 먼저 보지 경찰이. 맨날 먼저 봐요, 교수님. 가장 먼저 보지 외치 문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보지. 그 문 뭐 시정 상태라든지. 네. 근데 뭐 그 외치 문적이 없다면 아는 사람의 소행인 거니까 문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 네. 그리고 엘버커키가 조용한 동네라서 이런 그 괴상한 유형의 살인 사건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홀딱 벗고 있지, 목은 졸려 있지,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지 이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집을 뒤졌잖아요. 뒤졌는데 성인 비디오 있잖아요. 이때 비디오 테이프 볼 때니까요. 그게 수십 편이 나왔는데 그게 게이 포르노 있잖아요. 그러겠지. 네, 게이 포르노만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그래갖고 그 게이 엘버커키 그 게이들이 전부 다 조사를 받았대요. 걔들 이제 경찰들 말로 후리가리 한다고 싹 잡아들이. 되게 골치 아팠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2005년 10월 27일 날 블룸필드가 이제 그 엘버커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가정집에 이제 뒷문이 이렇게 열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왜 저기 주방으로 연결된 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이제 쓱 하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불은 켜져 있고. 이게 뭐지 그래갖고 집을 싹 뒤진 거예요. 뒤졌는데 그 침실에서 그 약간 그 왜 저기 보석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값비싸 보이는 보석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도둑질하러 들어갔고. 그래서 이걸 딱 주머니에 뜯고 딱 나가려고 그랬는데 집주인 할머니랑 만난 거라. 아이고 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났어야 돼요. 이게 누구냐면 81세 아이고. 조세핀 셀비지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거든. 근데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가 딱 들어온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상황이면 얘가 건장하고 이게 덩치가 크거든. 납작업 드려야지. 그러니까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이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야. 알츠하이머. 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상태니까 이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니까 이제 할머니가 막 괴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거기다 이 할머니가 원래 교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정년퇴임하신 선생님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걸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셨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 보석감 뒤진 놈이 하나 나타나니까 소리 빡빡 지르면서 덤비니까 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소리 지르면 경찰 출동하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목 졸라갖고 바로 살해해 버립니다. 이 새끼는 주로 그 교살이네. 네,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할머니의 목숨을 끊게 한 다음에 집을 또 뒤졌대요. 그렇겠지 이왕 이제 그거 했으니까. 뒤졌는데 그 보석 빼고는 없는 거라. 근데 이 보석도 나중에 보니까 고가는 아니고 덩치는 큰데 고가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빈털터리로 한 거지.
그래갖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그 새벽 그 밤늦게 발견이 됐거든요. 했는데 똑같아요. 티셔츠가 집에 있던 티셔츠가 입에 말려 들어가 있었고 그걸로 주로 이용하는구나. 네, 네. 그다음에 얼굴하고 이쪽 앞면에 상처가 많은데 많이 맞은 걸로 때린 보이고요. 거네, 뭐. 예, 예. 그래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죽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7일. 4일하고요. 27일하고 두 건이 연타로 발견됐잖아요. 거리도 2km 이내예요. 이렇게 되니까 엘버커키 경찰하고 이제 뉴멕시코 주경찰하고 난리가 난 거라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사건은 카를로스라는 그 지역 동성연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셀비 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절도 침입절도 강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무관하다고 이제 결론을 짓긴 했는데 연관성을 못 찾았구나. 네. 아 근데 살해 수법은 비슷한데. 근데 이제 교수님 그거야. 그러니까 살해수법이 그 안에서 구하는 면티를 똘똘 말아갖고 졸랐다. 나라면 거기에 집중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입에다가 재갈 물린 거 이걸 딱 놓고 봤을 때는 또 얼굴 때린 부위도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같은 놈일 것 같은데 이런 일부 형사들의 수사관들의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지휘부 입장에서는 야 이봐 이 새끼들 한 놈은 침입이고 하나는 동성이야. 하나는 외침이 없고 동성인데 이게 어떻게 같은 놈이야. 그게 어떻게 이 좁은 동네에서 일치가 쉽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관하다 결론 짓고 하면서 이제 미제로 돼버립니다. 그러고선 얘가 이제 공백기가 생겨요.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 공백기 기간 동안에는 얘가 주로 뭐 했냐면 그 강도 절도를 했어요. 살인을 안 저지르고. 강절도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신나게 연타를 하다가. 글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 과정에서 살인이 진행이 되는 거지. 성적 맞네 맞아. 얘는 돈 목적이지. 그러니까 네. 일상생활은 해야 되니까 계속 강절도는 해야겠지. 네. 그래서 이제 강절도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이 목격자를 살해한다. 이게 얘가 연쇄살인의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러면 운 좋게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 예, 만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죽은 거지. 예, 그래서 경찰에도 이렇게 봐요. 교수님하고 똑같이 봐요. 로스 란초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 쳐들어갖고 노부부를 총으로 위협해갖고요. 이제 총도 나오는 예, 현금 강탈하고 도주를 했는데 이것도 왜 했냐 그랬더니 그날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반지 사가지고요 청혼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 이때 또 이런 무장강도 사건 하나 있었고요. 그래갖고 여차저차 그래갖고 했는데 얘가 로스란초스 주택 침입 아까 얘기한 무장강도 사건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문부터 해갖고 많이 남겨놨대요. 급했으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야, 우발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던 이제 연방보안관들이 조사를 해갖고 이놈 새끼 블룸필드 맞네 이렇게 확인이 된 거라. 그래갖고 얘를 체포를 해가지고 텍사스에 얘가 도망가 있었대요. 텍사스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뉴멕시코로 다시 끌고 와요. 끌고 왔는데 얘가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말씀이니까 무장 강도 사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자꾸 저기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더 털 거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인정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1년 6개월만 싸게 먹지 그래갖고 유죄 협상 거래를 한 거라. 그래서 18개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역을 합니다. 풀리방해는. 예. 그리고 출소하고서 다시 지붕소리공 일을 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펠론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07년도 이제 캐스팅해가지고 이제 제작이 들어갔는데 2007년 11월에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겠죠. 예, 기간 중에 펠론이라는 영화 소니 픽처스가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발킬머라는 유명한 배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교도소 찍는 장면이 있어요. 뉴멕시코 주 교도소 하는 장면에 엑스트라로 출연을 해요. 이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내가 그 영화에 나왔다고. 배우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브레이킹 배드라고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거든요. 여기에도 지가 출연했다 모르는데 없다며. 예, 없어요. 이렇게 출연은 안 돼. 출연했던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편집된 거지. 예, 편집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연쇄살인 시작이 돼요. 이게 2007년 8년도 사건인데요. 2007년 12월에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강도를 같이 저지르기 시작을 해요. 남자친구 하나하고.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한국인 부부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이탁 씨하고요, 이풍 씨.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셔요. 한국 이름이 이탁, 이풍인데 이 두 부부가 아베니다 라 코스타 네브래스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이 동네가 있는데 사막인데 아니야 네브래스카. 예, 그 거기에 이제
좀 약간 동떨어진 집에서 둘이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일단 집에 사는 네, 근데 블룸필드하고 그 동료인 친구하고 이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탁 선생님은 79세의 노인이셨고요. 사모님이신 이풍 여사는 69세셨대요. 그래 여기 이제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탁 선생님하고 얘네 둘하고 마주친 거야. 블룸필드 얘네하고. 그래서 너네 뭐야 그랬더니 어이씨 할아버지 왜 소리 질러요 그러고서는 두 명한테 두드러 맞고 사망을 해버려요. 즉사하고요. 그 남편이 두드러 맞으니까 이제 부인 이풍 여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풍 여사도 그 얘네 둘한테 당해갖고 그래서 즉각 살해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러고 얘는 도망갔어요. 물건도 많이 못 훔쳤어. 블룸필드 일행 두 명이 도망가고 나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잡지 순회 판매원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잡지 판매원 있잖아요. 이 두 세트가 두 명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경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였어요 하고 허위 자백을 해버려요. 고문한 거지 뭐. 씨.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잡지 판매원 두 명이요. 이 블룸필드 이 커플 있잖아요. 얘네 대신에 유죄 확정 한 명이 자수를 해버려가지고 자백을 해버려가지고 얘네가 살인 혐의로 해서 이제 교도소 들어가 버려요. 이 상태로 이 사건은 끝나요. 범인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 6월 28일 넘어갑니다. 35세의 제이슨 스켑스라는 멍청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얘를 이제 데리고서는 자기가 평상시 아는 맨이라는 남성, 약칭으로 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대요. 근데 얘가 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좀 없애버리고 돈을 좀 강도 집에 쳐들어가서 돈 뜯어먹었더니 이렇게 꼬신 거라. 그랬더니 제이슨 스켑스라는 이 멍청한 놈이 뭐 형이 하자면 한번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집을 쳐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으로 알고 들어간 집이 그 집이 아니에요. 맨이라는 아이가 사는 집이 아니고 40세 간호사인 스코피어스하고요. 부인이 캐서린 베일리가 사는 집이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간 엄한 집에 들어간 거라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서 남자 딱 밤에 시커먼 남자 하나 보이니까 그냥 목 졸라 살해했는데 이게 매니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피어스인가 그 네, 사람. 스코피어스라는 남자 간호사분이 순식간에 살해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야? 그리고서 얘네가 또 도망가요. 그래갖고 좀 토탈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이 5명 있잖아요. 5명에 대해서 중간에 뜨문뜨문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근데 매니하고는 왜 무슨 감정이 있어서 죽이려고 그랬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는 돈 자랑을 좀 했대요. 그 맨이라는 사람이. 역시 금품강주 목적이네. 네, 그러니까 얘는 성적 목적은 아니잖아요. 동성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그 맨이라는 남성이 내가 이렇게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블룸필드 입장에서는 이거 돈 뜯어내기 위해서 쳐들어가야겠다고 했는데 엄한 집에 들어 엄한 사람 죽였죠. 엉뚱한 사람을 죽였네. 예. 2008년 7월 1일로 넘어갑니다. 살해 혐의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네 그 지문하고요 여러 가지 족적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또 교수님 아시겠지만 2008년 넘어가면 미국도 과학수사 많이 발전했거든요. DNA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래갖고 얘네를 잡아가지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이제 족적도 나오고 지문 나오고 잡았거든요. DNA 검사를 해봤더니 얘네가 맞는 거라 침방울 못해가지고 에이씨. 야 너네 범행 맞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냐 블룸필드는 뭐냐면 난 잘 기억나지 않아요. 나 이거 한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과자니까. 예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 당신들이 자꾸 날 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나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전과자. 이 사회가 만든 내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일 뿐이지 나는 내가 있는 행동에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이런 식의 되지도 않는 논리를 계속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얘 관련해서 DNA 있잖아요. 유전자 관련해서 앞에 있는 사건 있죠, 교수님.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한 여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나 보다. 쭉쭉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 동선하고요. DNA가 좀 그다음 파편 지문 이런 그러네. 것들이 과학 수사가 되면서 5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건 이외에 앞에 있는 이탁식 거 해갖고 쭉 다 나온 거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빼도 박도 못해. 네가 잘 보내. DNA가 이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너 그때 네가 침방울 흘린 것부터 해서 다 나와 있거든. 그때는 분석이 안 돼서 너 유죄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죄가 다 나와. 그러니까 너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 우리가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너 안타깝지만 이거 5건은 전부 다 사형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협박을 한 거라. 그때 이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블룸필드가 수사관들 불러놓고 물어본 거예요. 검사하고. 특히 검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한테 검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시원하게 인정해 네가 했다고. 그럼 우리는 보강 수사 안 해도 되고 좀 편하잖아. 대신에 내가 너한테 하나 약속해 줄게. 우리 주는 사형이 집행이 되는 주야 뉴멕시코주는. 근데 내가 판사하고 협상해 가지고 너 5건에 대해서 유죄 다 인정하면 사형은 안 시켜줄게. 그럼 이제 얘는 합산형인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합산형 여기 누적형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합산형이지. 그러니까 개별로 다 죄가 따로. 막 200년, 막 300년 막. 네, 그렇게 나오는데 단 조건은 5명 죽였으니까 너가 웬만하면 사형 나올 거 아니야. 사형은 면하게 해준다. 사형은 내가 빼줄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 플리바게닝이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블룸필드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형 나오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 진짜 사형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 데려와. 그리고 변호사하고 이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살인사건. 다 살인사건 5건에서 전부 다 유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황 상황 다 설명하고요. 그리고 10건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거 무장 거네. 네. 그거 다 딱 때려박았더니 이것도 다 인정합니다. 해갖고요. 총 어떻게 되냐? 그 5번의 종신형. 예, 종신형 5번 선고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45년. 그러면 평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멕시코주 행영법 기준으로 하면요 195년이래요. 예. 그러니까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 얘가 요구한 거예요. 사형만 면한 거네. 예, 그래서 블룸필드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좋아 그럼 종신형 5번에다가 플러스 45년 더 때리자. 그래갖고 합산하면 한 195년쯤 되겠네. 이렇게 인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얘는 영원히 못 나오겠네.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스켑스라고 좀 덜 떨어진 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뒤에 사건 있잖아요. 살인 사건하고 강도 사건이 계속 껴 있었거든. 막 보는 거에.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치명적 무기를 이용해 갖고 강도를 저지른 건 맞잖아요. 그래서 4건의 그 중강도 혐의하고요. 살인 그 공모 혐의. 다만 이제 주로 죽인 거는 전부 다 블룸필드이기 때문에 넌 요거 빼줄게 그래갖고요. 30년 6월에 선고를 받습니다. 아이고, 걔도 만만치 않네. 얘도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오는 거지.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그 이 씨 있잖아요. 이탁 선생님 있잖아요. 이탁 씨 유족들 한인사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겠지. 왜 일어났냐? 아니 집에 들어가서 노후 부부가 있는데 와갖고 잔인하게 두드려 패서 죽였는데 이거 검사라는 새끼가 갑자기 가가지고 플리바게닝 해버려. 너 인정해 그럼 내가 사형을 안 시켜주게 하면 이 뉴멕시코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예요 이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뉴멕시코주가 사형이 있었대요. 저런 놈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왜 막냐 이거야 검사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제 계속 얘기해요. 아들이 뭐라냐면 이 사형을 할 수 있도록 검사가 마음을 바꿔야 되고 판사도 그대로 선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빡빡 우겨갖고 이게 언론에 나왔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검사 있잖아요. 이 검사가 브란덴버그라는 검사거든요. 지방검사인데 얘가 얘 선고 확정 판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요. 의원으로.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인권적인 측면이 강한 검사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당시 그랬대요. 이게 뒤에 3사건은 유죄가 나을 것 같은데 이탁 씨 부부하고 마지막 사건 있잖아요. 그 남자 간호사 살인 사건은 이게 확실한데 앞에 2건 같은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명확지가 없구나.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씌웠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만약에 이거 2건에 대해서 얘가 인정을 안 해버리면 3건 가지고만. 예, 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얘 사형 시킨다 치자. 이 검사 쪽 얘기예요. 얘 사형을 시켜도 앞에 2건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억울한 거 아니냐. 어쨌든 내가 이놈 새끼 잘 설득해 갖고 미제 사건으로 끝날 건 2건을 연쇄살인으로 인정받았고 3건도 수사 과정이 지진할 건 아주 지난할 건데 이걸 내가 확실하게 끝내준 거 아니냐. 이러면 내가 훌륭한 검사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레인 커라는요. 그 여자 변호사예요. 얘가 이제 그 블룸필드 이제 변호사인데 얘가 뭐라냐면 지금 거꾸로 돼서 입장이. 변호사 왈. 아니 사형시키려면 시키든가 해야지. 지 맘대로 그거 뭐 유죄협상거래 해놓고서는 정치적으로 이걸 얘를 지금 블룸필드를 이용하는 거지. 뭐.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요. 블룸필드가 팔짝팔짝 떴대요. 왜? 자기 변호사가 가지고 아니 이거 왜 유죄협상거래 함부로 해갖고 2건을 안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왜 안고 가냐. 얘로 뒤집어 씌워요. 그냥 원칙대로 하지. 그냥 수사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블룸필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원칙대로 해가지고 앞에 2건 유죄협상거래를 안 하면 나머지 뒤에 3건은 그냥 그대로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형되지. 사형 3번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블룸필드가 달달달 떨고서는 쫄아버린 거지. 변호사 꼭 여자 변호사 불러다가 난리친 거지. 나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고. 나 그냥 그거 짊어지고 그냥 뭐 살아있을래 그 소리잖아. 그래갖고 웃기는 게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살인범하고 편먹고 싸운 사건이에요. 그냥 그 이놈 입장에서는 그렇지 살으려고. 되게 웃기죠. 이게 되게 웃기죠. 살으려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시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5번의
종신형하고요. 45년 플러스형 해갖고 형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현재 뉴멕시코주의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사가요. 저 판사님 훌륭해. 선고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얘에 대해서 행형 성적이 후지면 타 주에 있는 연방교도소로 이감도 허용한다. 이걸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까불잖아요. 까불면 그 딱 옆에 있는 주에 있잖아요. 그 중교도소 있죠. 중교도소. 독방에서 혼자 24시간 혼자 있는데 그걸로 넘겼다 합다 하면서 지금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새끼 나쁜 놈인데 뭐 이거 고통 네. 갖다 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한 건이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그래갖고 얘가 이제 그 뉴멕시코에서 활동할 당시에 미제 사건이 10건 이상이 발생했었대요. 살인 사건이. 범인이 누군지 추정이 안 되고요. 저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최소한 한 건, 그러니까 연방보안관하고 뉴멕시코 주립경찰에서는 최소한 한 건 얘가 맞다. 왜? 그 집안에서 구한 그 천 조각 똘똘똘 말아갖고 목 졸른 방법. 그러니까 수법 입에다 천 집어넣은 거, 안면 가격에서 시신시킨 거 이걸 놓고 봤을 때는 한 건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룸필드는 경찰이 계속 조사하거나 검사 측에서 조사 소환을 했어도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왜? 증거 있으면 가져와. 그러니까 얘도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학습이 된 거라. 마음대로 하라는. 예. 그리고 또 일부 이제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은 이 5건 이외에 5건 정도는 더 있지 않겠냐. 그랬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이 새끼 이거. 어렵죠? 근데 참 어떤 면에서 참 이게 플리바게닝이 나는 이제 가끔씩은 그냥 협상하는 거. 네. 어떤 때는 그 미국 법이 부럽다는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리바게닝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에 두 건을 얘가 안 했다면 네. 그냥 안고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진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진범은 거의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맞는 거지. 예, 거의 맞으니까 한 거지. 뭐 아닌 게 때려잡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주에서 검사가 그렇지. 직권을 이용해서 살려준 거잖아. 예, 살려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것도 이제 선거용으로. 예,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요. 그 목적으로 그런 하는 데 논란이 대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고요. 논란 되겠어요 이거는. 근데 뭐 얘네도 아시겠지만 한 번 재판 끝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사부재 일사부재 원칙 얘네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뒤집을 방법도 없고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잘 살고 있고 아프지도 않대요. 아파야 되는데 이제. 네, 머리는 다 빠졌고요. 대머리 됐는데. 보니까 이 새끼 홀딱 까졌네. 네. 엘버커키의 사신이라는 놈인데 클리프턴 드웨인 블룸필드. 예. 이름도 어렵네. 에이구 참 역시 미국이 연쇄살인범의 포고야. 참 이거 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사탄 마귀 나이도 있구나 이걸 정확히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이 되는 것만 해도 뭐 자산 가치로 뭐 10억이 넘는다며요.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누가 예. 그런 여권 파워 세계 1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면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 그 범죄사 관련된 거, 범죄 관련된 거 이렇게 보면 결코 미국에 태어난 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네, 네. 그렇죠. 그게 뭐 범죄지 천국이잖아. 그래서 요런 애들이요 교수님 한 100명 돼요. 100명, 그 얘기 하잖아요. 연쇄살인범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미국 전역에 적어도 약 5천 명 정도의 연쇄살인범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네.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네, 미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예. 아이고 참. 예, 오늘 미국 그 연살인범 클리프턴 드웨인 블룸필드. 예. 생긴 것도 딱 범죄자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